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탁자 위에 왜 이혼 신고서가 있는 거야? 당신이랑 예진이 짐도 싹 사라졌고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봐. 아, 진짜 시끄러 죽겠네. 여보, 대체 왜 이혼을 하자는 거야? 이제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고 싶어. 뭐? 당신이랑은 이제 못 해먹겠다니까? 한국말 몰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못 살겠다는 건데? 짐작 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건 곧바로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찔리는 게 있는 모양이지? 그래, 가정 불화가 이혼 사유야. 그럼 솔직히 말하겠는데 문제는 당신이랑 예진이한테 있잖아. 뭐? 난 이 집의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해서 내 가정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그런데 벌써 6년이나 됐군. 당신이 갑자기 날 무시하고 욕하기 시작한 이후로 예진이까지 날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고 역겹다느니 더럽다느니 매도하기 시작했잖아. 사춘기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내 넥타이랑 양복을 자르고 버리는 데다가 악취 제거제까지 뿌리기도 했어. 아빠한테 그런 짓을 하는 딸이 어딨어? 아무리 반항기의 사춘기라고 해도 예진이는 너무 심하다고. 당신은 그걸 못 본 척하는 것도 모자라서 재밌다는 듯이 비웃고만 있잖아. 엄마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예진이 중학교 3학년이야. 고등학교 입시 앞두고 예민한 애한테 괜히 스트레스 줄 수는 없잖아. 그런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아주 애한테 끔찍하게 굴더라? 끔찍하게 굴다니? 예진이랑 내 비위 맞추려고 케이크 사오고 집안일도 거두려고 하고 심지어는 별 이상한 가족회의를 하자고 하질 않나. 솔직히 짜증나거든? 짜증난다니. 나야말로 왜 당신이랑 예진이가 나를 무시하는지 설명해주지 않으니까 답답해 미칠 지경이라고. 뭘 어떻게 해도 나를 욕하기만 하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고 싶어서 얘기 좀 나누려고 가족회의를 제안한 거야. 그게 짜증난다고. 난 그렇다 치고 자꾸 그렇게 뭣도 모르고 예진이 기분만 상하게 할 거면 차라리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나았어. 뭐? 어쨌든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지금은 어디야? 당신 의지할 친척도 없다며. 수작 부리지 마. 그렇게 주소 알아내려고 해도 소용없어. 아니, 난 정말 걱정돼서. 그럼 우린 끝이야. 연락하지 마. 아저씨, 살아있어? 예진아, 너 지금 엄마랑 같이 있어? 같이 있든 말든 뭔 상관인데. 아빠가 걱정되잖아. 엄마는 아르바이트도 관뒀다고 하고 옛날 친구나 친척들이랑은 사이가 소원해져서 의지할 곳 없는 상황인데 둘이서 어떻게 살려고? 왜 그래? 아, 진짜 현우 터져서. 왜 그러는데? 엄마가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안 할 건데? 예진아. 앞으로 내 양육비는 착실히 입금해. 고등학교 사립으로 갈 거라서 돈 많이 드니까 용돈까지 매달 100만 원은 필요할 듯? 내 은행 계좌 알지? 그런 얘기는 엄마랑 같이 해봐야지. 그럼 아저씨,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예진아! 성준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는데. 뭐? 엄마가 웬일이야? 얘기가 길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괜찮니? 지금 지하철이라서 메시지는 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저기, 실은 예진이가 우리 집에 왔어. 뭐? 예진이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캐리어 끌고 갑자기 나타나서는 엄마가 짜증나서 같이 못 살겠으니까 여기서 살겠다고 그러는 거 있지? 뭐? 그랬어? 예진이랑 만나는 거 엄마는 7년 만이지? 그때부터 본가는 나 혼자 갔으니까. 그러게, 머리를 금발로 염색해서 처음에는 누군지 못 알아봤다니까. 금발? 집을 나가고 나서 탈색한 건가? 예진이가 또 무슨 말 했어? 화를 불같이 내면서 종잡을 수 없는 말을 막 늘어나서 잘 이해는 안 가는데 지 엄마랑 싸운 건 확실한 것 같아. 그렇구나. 성준아, 너 희진이랑 이혼했다고 하지 않았니? 예진이 친권도 희진이한테 있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울 마음이 안 들어서. 예진이는 날 아빠 취급도 안 했거든. 그러기는커녕 역겹다면서 날 경멸했으니까. 나는 그런 취급을 당한 네 엄마인데 어떻게 나한테 올 생각을 했을까? 갈 곳이 없었겠지. 엄마도 이미 알겠지만 희진이는 가족이나 친척이랑 사이가 소원하잖아. 그래서 예진이는 외가 쪽 가족들이랑 전혀 면식이 없거든. 그럼 외할머니랑 외할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겠구나? 아마 그럴 거야. 근데 희진이랑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무리 의지할 곳이 없다고 해도 나한테 올 정도로 대판 싸웠나? 내가 희진이한테 예진이가 지금 엄마 집에 있다고 얘기할게. 희진이랑 연락이 되니? 이혼할 때 신세를 졌던 변호사분을 통해서 연락을 할 수 있거든. 나한테는 예진이 친권도 없고 무엇보다 법적으로 남이잖아. 예진이가 제 발로 찾아왔다고 해도 이대로 엄마 집에 눌러 앉아 있으면 자칫하다가 저쪽에서 우리를 유괴범으로 몰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그러네. 그래,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네가 희진이한테 연락 좀 해주겠니? 알았어. 데리러 간다고 하면 그때 다시 연락할게. 알았어. 아저씨, 나 예진인데 답장 좀 해봐. 아, 빨리! 뭐야? 답장 완전 느려 터졌네. 지금 막 퇴근했어. 근무 중에는 핸드폰을 못 만지거든. 지금 딸한테 큰일이 났는데 그렇게 여유 부릴 때야? 딸이라고? 짜증나 죽겠어. 내 말 좀 들어봐. 엄마가 자기 남친을 집에 자꾸 데려오는데 내 앞에서 태연하게 애정 행각을 한다니까? 중학생 딸이 있는 집에서 말이야. 더는 못 참겠어서 요 며칠간은 할머니네 집에서 지냈는데 어제 갑자기 엄마가 와서는 날 엄청 혼내고 집으로 끌고 갔다니까? 아, 진짜 개노답이야. 짜증나. 그래서 또 도망쳐 나왔어. 그래서? 나한테 그 얘기는 왜 하는데? 지금 거기로 가려고. 뭐? 아저씨랑 엄마는 이미 이혼은 했고 이제부터 내 친권 가지고 싸울 거 아니야. 내가 아저씨랑 살겠다고 말해줄게. 여기 와봤자 지금은 곤란한데. 그런 말하면 내가 곤란한데? 1시간이면 집에 도착할 테니까 잘 부탁해. 앞으로 부녀 둘이서 사이좋게 살자. 부녀라고? 딸을 키우는 건 부모의 의무잖아. 그래?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못 들었어? 어? 아, 혹시 친권은 아저씨한테 갔어? 아니, 그럼 뭔데? 원래는 내 입으로 할 얘기는 아닌데. 아, 뭔데?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예진아, 잘 들어. 뭐야, 갑자기? 넌 엄마가 데려온 애야. 뭐? 데려온 애라고? 네가 2살 때 엄마는 나랑 결혼했어. 그러니까 네 친아빠는 다른 사람이란 소리지. 뭐? 이 사실은 네가 좀 더 크면 얘기해주기로 엄마랑 상의했었거든. 근데 그러기 전에 이혼을 하고 말았네. 뭐? 잠깐만, 그럼 내 친권은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애초에 너를 양자로 들이지도 않아서 네 엄마랑 이혼한 이상 나랑 너는 사실상 생판 남이거든. 뭐라고? 그럼 난 어떡해? 이제 곧 아저씨네 집에 도착하는데. 나는 이제 거기 안 살아. 뭐? 이동 발령을 받아서 이사 갔거든. 그럼 나도 거기로. 남성용 기숙사에 들어간 거라서 같이 살기는 힘들지. 그럼 나랑 같이 살 수 있는 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어찌저찌 해도 14년은 같이 살았으니까 사실상 딸이나 다름없잖아. 네가 전에 남기고 갔던 편지 기억 안 나? 아저씨가 내 아빠라는 거 완전 짜증났는데 이혼해서 게이드. 오늘부터 생판 남이지롱. 나한테는 새아빠도 생겨서 앞으로 절대 만날 일은 없겠다. 혼자서 쓸쓸하게 늙어라.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예진. 그건. 짐 정리를 할 때 서랍에서 발견했어. 네가 네 입으로 나랑 남이 되자고 했잖아. 뭐 실제로 우리는 남이 맞고 난 생판 남을 부양해줄 생각은 없거든. 그건 그냥 좀 장난친 거지. 넌 벌써 16살이야 예진아.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야. 아니 그게. 그리고 이 편지에 써있는 새아빠란 사람은 네가 아까 불평하던 엄마의 남자친구를 말하는 거지? 어? 이미 다 조사해봤어. 편지를 쓴 시기로 미루어 봤을 때 네 엄마는 이혼하기 전에 남편 이외의 남자랑 만나고 있었다는 게 되겠지. 엄마랑 그 남자친구한테는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거야. 아마 꽤 큰 돈이 움직일 거라서 앞으로 네 생활에도 영향을 끼칠 텐데 각오는 해뒀지? 아빠. 참 오랜만에 듣는 말이네. 그럼. 이미 늦었어. 잘 지내라. 예진이는 그 후로 어쩔 수 없이 전 부인의 집으로 돌아간 모양이지만 제가 전 부인과 그 애인한테 위자료를 청구한 바람에 형편이 순식간에 기울었다고 하네요. 그게 예진이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자 전 부인은 애인한테 차였고 모녀 관계는 고등학교를 보내주지 않을 만큼 악화된 모양입니다. 예진이는 저희 엄마를 한 번 더 찾아왔지만 나는 네 할머니가 아니라는 차가운 말에 풀이 주고 돌아갔다네요. 그 후에 전 부인 집에는 돌아가지 않았다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를 매도했던 아내와 딸과의 생활은 이렇게 막을 내렸답니다. 박정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혼자가 되니 살맛이 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엄마, 아빠, 유나예요. 아이고,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아유, 참하게도 생겼네.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막내 도련님이시죠? 야, 뭐해? 인사 안 드리고. 안녕하세요. 언니, 이해 좀 해주세요. 애가 저희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좀 낯을 가리나 봐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엄마 아빠가 저럴 때 혼쭐을 내줘야 되는데 좀 사연이 있어서 쟤한텐 모질게 대하지 못해요. 네? 사연이요? 예, 유나 우리 집에 처음 온 날인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 밥이나 먹자꾸나. 왜? 새언니도 아셔야지. 안 그럼 쟤 저러는 거 이해 못할 텐데. 내가 어련히 알아서 말 안 해줄까.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너는 왜 유난이야? 오빠가 뭘 알겠어. 이건 새언니가 꼭 알아야 하는 우리 집안의 특이한 점이라고. 무슨 일이길래 그래요? 나중에 둘이 있을 때 말해줄게. 몇 시간 뒤. 뭐야? 도련님한테 뭐 특이한 병 같은 거라도 있는 거야? 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있었으면 당연히 안 숨겼지. 근데 무슨 반응이야? 시부모님도 막내 도련님은 오냐오냐 하는 분위기인 것 같던데? 그냥 어릴 때 제가 사고도 좀 치고 다니고 반항적인 성격이라 웬만하면 부모님이 안 건들려고 해. 비위 맞춰주면 그나마 고분고분하거든. 뭐? 그럼 부모님만 골치 아프신 거 아냐? 어릴 때 왜 안 잡으시고. 그게 나랑 지훈이는 부모님 손에서 온전히 컸는데 진아 어릴 땐 갑자기 우리 집 가정 형편이 기울었었대. 그래서 진아는 중학교 때까지 할머니 손에서 키웠거든. 그것 때문에 애가 좀 삐뚤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약간 죄책감이 있으신가 봐. 아, 그랬구나. 그래서 좀 진아 말이라면 일단 그냥 들어주고 보는 편이야. 그게 남들이 보기엔 유별나 보일 수도 있어서 지훈이가 너 오기 전부터 걱정 많이 했거든. 괜찮지? 뭐 시부모님이 도련님 아끼는 게 나한테 그렇게 큰 영향이 오진 않을 것 같은데 괜찮지 않을까?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서 딱히 먼저 말 안 했던 거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애가 나쁜 애는 아니니까 좀 철없는 건 당신이 이해 좀 해줘. 알겠어. 그 정도야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이 정도 가지고 뭘. 2년 뒤. 어머, 아버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며느라, 우리가 의논하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다. 의논할 일이요? 무슨 일이길래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아이고, 아니다. 할 얘기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야지. 괜히 바쁜 너한테 오라가라 할 수 있나? 무슨 일이시길래 그러세요? 아, 다름이 아니라 네가 공무원이잖니? 네? 네. 공무원 준비? 그거 오래 걸리더냐? 저는 운이 좋아서 2년 공부하고 합격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사람마다 달라서 얼마나 걸린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갑자기 공무원 시험은 왜 물으세요? 아니 글쎄, 진하가
원래 꿈도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는 애여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 근데 갑자기 공무원 준비가 해보고 싶다지 뭐니? 네? 도련님이요? 정말요? 근데 우리 주변도 그렇고 우리 집안에 공무원은 너밖에 없어서 너 아니면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단다. 세상에 너무 잘 됐네요.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는 건 좋은 거죠. 그렇지? 우리도 저 어리고 팔팔한 녀석이 한참 꿈 많을 나이에 무기력하게 집에서 밥이나 축내고 있어서 어찌나 걱정을 했던지. 그러니까 말이야. 심지어 안정적인 공무원이 하고 싶다고 하니까 뭐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싶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공무원 준비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서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있나 하고. 그런 거라면 제가 빠삭하게 알고 있죠. 역시 그럴 줄 알았다. 일단 공무원 공부는 너무 오래 끌지 않고 단기간에 바짝 열심히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게 좋아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할 거예요. 우리 집은 지훈이까지 4명이 살아서 공부할 만한 환경은 아닌 것 같은데 주변에 독서실 같은 것도 워낙 없고. 그러시면 고시원이나 학원을 같이 등록하는 걸 추천드려 볼게요. 아무래도 첫 해에 공부 습관 제대로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집을 벗어나서 공부 환경 조성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알기야 알지만서도 그런 데서 애가 어떻게 사나 싶어서. 사실은 이미 고시원은 쭉 둘러보고 오는 길이야. 도저히 사람 살만한 곳은 아니더구나. 너는 어떻게 했니? 저는 고시원이랑 학원 다 등록해서 좀 빡빡하게 공부하긴 했거든요. 고시원이 처음에 살 땐 불편하고 갑갑한데 또 금방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다 사람 사는 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아니 궁상맞게 왜 며느리 앞에서 울고 그래? 어머니 왜 우세요? 아이고 미안해라. 근데 우리 애가 그런 데서 공부하면 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부모를 원망할까.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서. 우리 원망을 왜 해? 다 자기 잘 되라고 하고 싶은 공부 시켜주겠다는 건데 아직도 진아를 몰라요? 할머니 집 그 좁은 방에서 살 때가 최악이라고 하는 앤데 고시원은 그보다도 좁은데 거기서 애를 어떻게 먹고 자고 하라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만 혹시 도련님께서 고시원이 싫다고 하셨으면 억지로 보내지는 마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낼만 했는데 사람마다 또 다를 수가 있어서 그냥 학원만 등록하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또 애가 너무 힘들잖니. 여기서 우리 집까지 차로 다녀도 거리가 꽤 있는데 버스로 다니면 왕복 2시간 걸린다나? 네 말대로 공부 집중해야 되는 시간에 길거리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이나 쓰는 건 너무 낭비지 않겠니? 그럼 원룸을 구해드리는 게 제일 낫겠네요. 저희 동네니까 제가 한번 괜찮은 데 있나 알아봐 드릴게요. 아유 답답해. 그게 아니라 우리 말은 너랑 진철이가 진아 공부하는 동안만 좀 데리고 살아줄 수 없냐는 말이야. 네? 도련님이랑요? 무리한 부탁인 거 안다마는 우리가 원룸을 구해다 주기에는 그만한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고시원에 보내자니 가슴이 미어지고 집은 공부할 만한 환경이 아닌 거 너도 알잖니?
대신 우리가 고시원 월세 정도는 보태줄 수 있단다. 우리 진아 생활비로. 월세 받는 셈 치고 좀 데리고 있어주면 너희도 나쁘지 않지 않겠니? 그렇지만 저희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인데요. 어차피 네 말대로 공무원 학원 등록하면 하루 종일 학원에 갇혀 사는 일정이더만. 잘 때만 잠깐 와서 자고 아침 일찍 나갈 텐데 뭐가 걱정이야. 진아한테는 내가 너 속 속이지 말고 얌전히 조용히 쥐죽은 듯 지내라고 잘 이야기해 둘게. 도저히 우리 막내를 고시원에 보낼 수가 없어서 그래. 어머니 울지 마세요. 네 시어미가 고시원 돌아보고 나서부터 계속 이렇게 우는데 한 번만 잘 생각해봐주면 안 되겠니?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서 진철 씨랑도 의논해봐야 할 것 같아요. 잘 이야기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진철이한텐 이미 얘기했어. 진철이야 친동생인데 같이 산다고 불편한 게 뭐가 있겠니? 우리가 너만 잘 설득하면 데리고 지내겠다고 하더구나. 네? 저한텐 아무 말도 없었는데요. 그야 당연히 미리 말하면 네가 거절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가 직접 부탁해야 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집 살 때도 보태준 게 있잖니? 그 보답이다 생각하고 진아 붙을 때까지만이라도 좀 데리고 있어주렴. 정말 죄송하지만 도련님이 언제 붙을지도 모르고 붙을 때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아버님. 아이고. 그래도 1년 정도는 같이 지내볼게요. 어머 세상에, 정말이니? 정말 고맙다, 며느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서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내려주셨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일주일 뒤. 도련님 오셨어요? 네. 저기 편하게 계셔도 돼요. 편하지가 않아서. 처음에야 그렇겠지만 그래도 내 집이다 생각하고 계셔야 빨리 편해져요. 저도 도련님이 제 남동생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대할게요. 얼른 친해져요, 저희? 노력해볼게요. 여보, 낮에 진아랑 어땠어? 뭐 괜찮던데? 진짜 말수가 없으시더라고. 아직 어색해서 그러신가? 걔가 원래 좀 그래. 당신이 이해해줘. 그래도 뭐 워낙 조용하셔서 그런가 집에 있어도 있는 듯 없는 듯 해서 편하기는 해. 집에 수험생 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보. 어머님이 그렇게 우시니까 도저히 면전에 대고 거절할 수가 있어야지. 지금이야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땐 정말 난처했어. 다음부턴 이런 일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먼저 얘기해줘. 알겠어. 나도 이번엔 좀 곤란했어서 생각이 짧았네. 미안해. 1년만 내가 딱 참는다. 어머님 아버님이 이 집 보태주신 것도 있으니까. 마음 넓은 우리 여보. 당신이 최고야. 근데 뭐하고 있었어? 우리 방금 밥 먹었잖아. 도련님 도시락 좀 싸드릴까 해서. 점심을 매번 사드시면 부담될 것 같아서. 에이, 우리 동네 깔린 게 고시 식당인데 뭘 그렇게까지 해줘. 다 저렴하잖아. 그래도 아무리 형네 집이라지만 얹혀 살아서 눈치도 보이지 돈도 얼마 없지. 얼마나 모든 게 다 부담되겠어. 밥이라도 집밥 싸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와, 당신은 진짜 천사야. 나도 고시 생활 해봤잖아. 그 서러움을 잘 알아서. 그냥 나도 밑반찬 미리 해놓으면 편하니까
요리할 겸 싸드리는 거야. 매일은 나도 힘들다. 알지. 가끔 싸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게다가 당신이 요리를 좀 잘해? 도련님도 맛있게 드시면 좋겠네. 도시락 빌미로 친해지면 더 좋고. 완전 좋아할걸? 걔 음식이라면 안 가리고 다 잘 먹어. 다행이다. 어차피 1년이나 같이 살아야 되는데 도련님이랑도 얼른 친해지면 좋겠네. 1년 뒤 시험날. 도련님, 시험 잘 보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시험도 끝났는데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형수님. 네? 형수님이 저 공부하는데 뭐 보태주셨다고 시험 잘 봤냐고 물어보세요? 네? 시험 본 사람한테 당일날 시험 잘 봤냐고 묻는 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네. 기분 상하게 했다면 죄송해요. 그리고 참다 말았는데 형수님 요리 맛 없거든요? 도시락 싸줄 때마다 고역이었어요. 그러면 진작 말씀하시지. 맨날 깨끗하게 비워오시길래 입안에 안 맞으신지 몰랐어요. 그건 그냥 제가 예의상 억지로 우겨 넣어 먹거나 남는 건 버리고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버리셨다고요? 네. 아깝네요. 안 드시는 거 알았음 남편이라도 주는 건데. 아무튼 1년 동안 이 집 살면서 형수님 때문에 불편하고 공부 방해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험 끝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시험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야죠. 또 뭐가 그렇게 불편하셨는데요? 저 공부하는데 부엌에서 자꾸 달그락거리고 형이랑 맥주 마시면서 TV 보고 발소리도 아무렇게나 쿵쿵쿵. 주말에는 놀러 나간다고 사람 염장 지르기나 하고 저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으셨잖아요. 도련님, 그럼 저도 제 인생 살아야 하는데 도련님 수험생활 한다고 저도 똑같이 살아야 해요? 이 집에 얹혀 사는 건 제가 아니라 도련님이세요. 그래도 엄연히 수험생한테 맞춰줘야 하는 거 아닌가? 제가 이 집에 공짜로 얹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가 월세도 다 대주고 있는 걸로 아는데. 치사해서 말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거 고시원 월세보다도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얼마 없는 소중한 신혼생활 도련님한테 방 한 칸 내드리고 그 방 청소하고 이불 빨래도 해드리고 도시락까지 싸드렸는데 제가 그런 소리를 들을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참나? 오며 가며 방문 열어서 저한테 말이나 걸고 정작 중요한 공부에는 도움 하나도 안 되고 방해만 했으면서 그깟 집안일 좀 했다고 저한테 유세 부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형수님 집인데 형수님이 청소해야지 누가 청소해요 그럼? 진짜 도련님! 시험 결과 발표 날. 애미야, 잘 지내고 있지? 아버님, 네, 저는 잘 지내요. 그래, 다른 게 아니라 지나 말이다. 시험 결과 얘기는 들었지? 네? 네, 떨어지셨다면서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1년만 더 너 집에서 재워주면 안 되겠니? 정말 죄송하지만요, 아버님. 도련님이랑은 이 집에서 더 안 살기로 정리가 돼서요. 도련님께서 저희 집에 있는 게 공부에 도움이 별로 안 되셨다고 하시네요. 아유, 걔가 철이 없어서 그렇지.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1년만 더 살게 해주렴. 어차피 이제는 익숙해졌을 거 아니니?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도련님이랑은 더 불편해져서 힘들 것 같아요. 얘는 정말 너보다 나이도 10살이나 더 어린 앤데 그렇게 갈구고 싶니? 좀 타일러서
공부하게끔 이끌어주지 않고. 어머니, 저 도련님 갈군 적 없어요. 오히려 청소니 이불 빨래 같은 거 다 해드리고 돈 없다고 끼니 거르실까봐 도시락도 챙겨드렸다고요. 진철 씨랑 둘만의 신혼생활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동생 뒷바라지 해주듯 해드릴 수 있는 건 다 해드렸어요. 아, 그래 알지. 근데 진아 얘기도 들어봐야지. 그래, 걔라고 형수네 얹혀 사는 게 편했겠어? 걔도 너희한테 피해 안 주려고 노력 많이 했더구나. 숨죽여 있느라 고시원이 나을 판이었다던데. 그러면 고시원 가서 살라고 하세요. 전 저희 집에 도련님 더는 못 드려요. 얘 좀 봐라. 어딜. 어른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싸가지 없이. 그렇게 부탁하셔서 1년이나 자식 뒷바라지 대신 해드렸으면 됐잖아요. 아파트 지원해주신 걸로 도련님 자꾸 보내실 거면 지원해주신 돈 모아서 갚을게요. 뭐야? 아이고 내 뒷거라. 새언니 잘 지내시죠? 진아 얘기 들었어요. 아, 네. 죄송해요. 일이 그렇게 됐어요. 아니에요. 제가 죄송하죠. 근데 저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만 들어서 진아랑 무슨 일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사실은 30분 뒤. 뭐라고요? 이놈의 자식을 그냥. 아가씨 진정하세요. 저도 그땐 흥분해서 눈이 뒤집혔지만 도련님도 아마 시험 때문에 예민해져서 그랬던 걸 거예요. 오빠는 알아요? 진아 그 자식이 그랬던 거? 너무 화나서 좀 화시키고 말하려고 아직 안 꺼냈는데 1년 더 연장해서 사는 건 절대 싫다고 말은 해놨어요. 이건 오빠도 알아야 돼요. 어쩐지 걔가 언니네 집 들어가서 산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불길하다 했어요. 당연히 거절하실 줄 알았는데 그걸 왜 받아주셨어요? 어머님께서 제 앞에서 울면서 부탁을 하시니까 마음이 약해져서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요? 세상에, 저희 집이 너무 큰 민폐를 끼쳤네요, 언니.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괜찮아요. 아가씨가 사과하실 일은 아닌걸요. 안 그래도 저랑 오빠랑 그 자식이 자식 노릇 인간 구실 하나도 안 하고 살아서 벼르고 있었는데 잘 됐어요. 이번 기회에 혼쭐을 내줘야지. 저 때문이시면 안 그래도 되는데. 아니다 언니, 오빠한테 이 얘기 제가 할게요. 저희 삼남매 문제니까 저희 선에서 해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신 언니한테 까부는 일 없게 할게요. 감사해요, 아가씨. 제 억울함과 고민을 아가씨께 털어놓고 며칠 뒤 도련님은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저를 노려보더니 조용히 짐을 싸서 나갔어요. 나가기 전에 저를 한참 노려보길래 왜 그러시냐고 말을 붙였더니 마지못해 꾸벅 인사를 하고는 죄송하다는 한마디와 함께 나가버리더군요.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아가씨가 아무래도 제대로 손을 봐준 모양이었어요. 알고 보니 아가씨가 복신 선수까지 했었더라고요. 도련님에게 사랑의 매를 퍼붓는 동안 남편이 보다 못해 말릴 지경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문을 열고 나가는 팔에 살짝 멍이 든 것도 같았는데 그날 이후로는 시도 때도 없이 도련님 안부를 묻던 시부모님 연락도 뚝 끊어져서 평화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역시 철없는 동생에겐 가끔 사랑의 매가 필요한가 봐요.